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Artificial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해보고요. 첫 번째, 우리 예측 모형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리그레션 예측 모형 했던 것들을 파일을 불러갖고 오고요. 이거를 다시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에 4번 저장을 눌러서 새로운 파일로 4번을 만드시고요. 자, 요거는 종료하시고, 자, 4번을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우리 한번 이름을 바꿔 보겠습니다. 02 해주시고, 01 이렇게 해주시고, 예측 모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분류 모형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분류 모형은 우리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복사해서 사용할 거니까요. 일단은 요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Artificial Neural Network 해서 Artificial Neural Network 예측 모형. 자, 요거를 카피해서요. 여기다가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4번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거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고요. 일단 기본 패키지 설정해서 요거를 해서 그래프 한글 폰트 인식을 먼저 실행을 해 주시고요. 런타임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트 이제 성공이 됐네요. 종료 이거 주셔도 되고요. 런타임에서 런타임 다시 런타임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패키지에서 다른 건 다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모델 구축에서 이 모델을 제거를 하시고, 우리 Artificial Neural Network 모델에 대한 패키지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scikit-learn 해주시고요. .new neural network 돼 있네요. 그 다음에 import 하고요. MLP입니다. MLP 클래시파이하고 리그레스하고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리그레션 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이름이 붙어서 이름이 틀리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뒤에 분석하는 대부분의 모델들은 앞에 이름이 있고요. 뒤에 클래시파이어라고 붙으면 분류 모델이고요. 뒤에 리그레서라고 붙으면 예측 모델로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리그레서로 사용을 해볼게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from scikit-learn new network 해주고요. import 또 MLP 해주시면 클래시파이어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분류 모형이고요. 요거는 우리 예측 모형입니다. 자, 분류 모형은 우리가 나중에 사용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를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한번 비교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해본 거예요. 자, 실행을 해보시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한글 인식 실행해 주시고 구글 드라이브 연결해 주시고요. 구글 드라이브 연결하면서 계정 사용 허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불러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료 구조 요거는 안 보셔도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려놓고요. 요거는 지워도 되겠네요. 지우시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변수 제거는 요거는 해주셔야 됩니다. 3번 해주시고요. 범주형 변수 처리도 해주시고 4번에서 데이터 탐색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5번에서 x값 추출해 주시고 y값 추출 그 다음에 y값 표준화 시켜주는 것까지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은 리니어형 모델들을 주로 연습을 할 거고요. 뒤로 가서는 트리형 모델을 또 분석할 겁니다. 그때 트리형 모델에서는 요거를 안 써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훈련 테스트용 데이터 분류하는 게 있으니까 요거를 해볼게요. 우리 좀 띄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류 모델에서는 스트래티파이 하는 게 있었죠. 우리 지난번에 연습을 해봤습니다. 예측 모형은 여기 스트래티파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훈련 모델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프로세서 세팅 해주시고요. 프로세서 데이터 결과 확인해 주시고요. 자, 모델 만들기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팅을 해줄 게 있습니다. 자, LR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바꿔주겠습니다. LR을 이렇게 복사해서 해주시고 찾아 바꾸기 들어가셔서 LR을 뭘로 할 거냐, 우리는 MLP 모형으로 하니까 MLP 언더바로 다 바꿔주겠습니다. 자, MLP로 모두 바꾸기. 그래서 모두 바꾸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와서 MLP 모드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MLP 리그레션 모델인데, 네, 우리 라서 모형이 아니니까 라서 모형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MLP 리그레서 모형이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실행을 할 거예요. MLP 리그레서로 실행을 해주시면 MLP 리그레서가 실행이 되죠. 네.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메타 세팅 해줄 건데, 하이퍼 파라메타를 한번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밑에 MLP 모형에 하이퍼 파라메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 중에서 우리가 하는 몇 개가 있는데 요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LP 리그레서 알파 값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뭘 쓸 거냐면 히든 레이어로 쓸 겁니다. MLP 해서 요거를 제거해 주시고 리그레스 해주고 히든 언더바 레이어 언더바 사이즈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파트예요. 요 파트. 여기서 MLP 리그레션 히든 레이어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쓸 텐데 우리가 요거를 지워주시고 여기서 쓰겠습니다. 자,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히든 레이어를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하나를 쓸 거냐, 투티어로 쓸 거냐. 인풋이 있고요, 아웃풋이 있으면 그 가운데가 히든 레이어입니다. 히든 레이어를 하나로 쓰고 싶다 그러면 2, 3, 4, 5, 6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히든 레이어를 한번 두 개로 한번 세팅을 해 볼게요. 히든 레이어 층을 두 개의 층으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5 곱하기 5 그 다음에 컴마 가로로 해줍니다. 5 곱하기 5 그 다음에 5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 곱하기 5 또 10, 10 하면은 레이어층이 퍼스트 레이어가 5개의 뉴런이 있고 두 번째 레이어도 또 5개가 레이어가 있고, 그래서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1, 히든 레이어 2, 히든 레이어 1에 노드가 5개, 뉴런이 5개, 그 다음에 또 5개, 또는 5개, 10개, 10개, 5개, 10개, 10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아웃풋 레이어가 있고요. 이렇게 하는 걸 연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우리 분류 모델에 가서는 하나씩 레이어가 원인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레이어를 하나로 쓰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보통 2개 이상 넘어가는 거는 잘 안 씁니다. 보통 2개에서 3개 이렇게 복잡하게 넘어가지는 않고요. 만약에 레이어가 하나 더 있다 그러면 하나를 더 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2개만 하는 것까지 한번 연습해 보고요. 히든 레이어가 많아지고 뉴런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딥러닝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작동하는 것보다는 딥러닝 쪽에 텐서플로우라든가 텐서플로우를 통해서 작동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이 레이어 수가 많아지고 하면 더 쉬워지거든요. 또 세팅하는 것도 더 쉬워지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뒤에 우리 그 딥러닝 하면서 우리 텐서플로우 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볼 테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개씩 하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톨러런스가 아니고 여기 알파 값이 있는데 알파 값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알파 값 해주고요. 알파 값은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좀 줄여볼게요. 그래서 3개 이렇게 해서 자 얘를 실행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컴마가 하나 빠졌네요. 자 여기 보시면 MLP 히든 레이어 해주고요. 5 곱하기 5, 5 곱하기 10, 10 곱하기 5, 10 곱하기 1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컴마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죠? 여기 컴마가 하나 빠졌고요.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층이 크게 하이퍼 파라메타는 4개의 옵션을 준 거고요. 히든 레이어 2개씩 이렇게 해서 세팅해 준 거고 여기는 0.00001 0.0001 0.001 이렇게 해서 3개의 알파 값을 준 겁니다. 자, 하이퍼 그리드 세팅은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실행해 주시고요. 자, 훈련 모델 실행해 주시고 그래서 총 10개 폴드, 크로스 밸리디티 10개 폴드로 정리해 주시고 총 12개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4개, 4개 곱하기 3개 하니까 4 곱하기 3에서 12개의 그 컨비네이션 12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폴드로 처리해 주니까 하나의 옵션당 우리가 10번씩 돌아가게 되죠. 또 그거에 대한 평균 값을 내주고 해서 총 120개가 우리가 돌아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보시면 밑에 지금 돌아가는 거를 볼 수 있고 돌아가는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나와 있으니까 좀 모델이 좀 길어지네요. 조금 기다렸다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네요. 자,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결과 확인을 하고요. 이렇게 옵션이 세팅이 됐고요. 분석 결과 표로 정리하는 거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12개인데요. 11번째, 제일 마지막에 돌린 게 제일 점수가 높게 나왔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튜닝 결과를 그래프로 찍어 볼 텐데, 튜닝 결과가 그래프가 안 나옵니다. 자, 왜냐면 여기 보면 우리가 마스크라든가 이 뒤에 보면은 세팅하는 게 있는데 이 세팅하는 게 보통 이 값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0.001 하고 뒤에는 안 보이지만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처리가 좀 어렵고요. 그래프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지워주시고 그냥 살려놓을까요? 우리 요거 나중에 써도 되니까 여기서는 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지워주시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제가 설명을 달아 놓을게요. 우리가 히든 레이어가 우리가 층이 2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구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요 내용이 이제 써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메타 베스트 모델은 우리가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MLP GS 설정해 주고요. 그러면 총 86.7 해주고 알파 값 이렇게 히든 레이어 2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베스트 값으로 요 값을 베스트 모델로 세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 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 변수 확인을 하면 똑같은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서는 중요 변수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는 우리가 히든 레이어에 대한 파라메타 값이 나오거든요. 그죠? 히든 레이어에 대한 파라메타 값이 나오니까 복잡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독립변수, 우리가 중요변수라는 거는 독립변수에 대한 중요도, 보통 리그레션에서는 독립변수들 간의 베타 계수값을 구해서 우리가 표시를 해줬는데, 여기서는 독립변수의 베타 계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오는 게 아니고 독립변수와 히든 레이어가 연결되는 그 파라메타 값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10 곱하기 10 곱하기 그 다음에 독립변수 수까지 합치면 수천 개, 수백 개의 파라메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라메타 값을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우리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얘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워주시고, 얘도 지워주시고. 자, 그래프 출력도 당연히 안 되겠죠? 예, 요것도 지워주시고요. 그래서 중요도 점수, 그래프 전부 다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검증력 예측 모델로 요게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실행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의 결과값들은 우리가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찍어보고요. 그래서 최종 모델로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모델 검증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MSE, RMSE, R스퀘어 값은 0.877까지 나왔네요. 그죠? 네, 그래서 결과 훈련 모델까지 우리가 앞에 여기 보면은 이제 0.867이 트레이닝 모델에서 나온 트레이닝 모델 또는 밸리데이션 모델 결과값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 테스트 모델은 0.877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뉴럴 네트워크 예측 모델에 대한 거를 우리 연습해 봤습니다.